그동안 잘 살펴보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이제 그 전기차 충전이라든가 재지주를 좀 볼 건데 좀 걱정이 많죠. 그죠?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매일 살펴봤던 전기차 충전 관련 수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휴맥스를 좀 보게 되면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이슈와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 봤을 때 5개월 선을 살짝 이탈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행동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간신히 지켜주고 있죠. 5개월 선 가격이 4,415원인데 아까 장중에 왔다 갔어요. 물론 월봉이라는 건 반드시 한 달이 완성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꼬리 달고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를 해요. 단 제가 아는 한 휴맥스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좋고 단단하게 바닥권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바닥권이 오게 되면 제가 추가로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손절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자, 주봉에서도 보면 오주선을 깼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이런 자리에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봉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때 가격 조정이 들어왔고, 그죠? 가격 조정이 들어왔죠? 지상, 지하로 나눠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 지하로 나눴는데, 누군가가 쓸데없이 자꾸 꼬리를 달죠. 이렇게 긴 꼬리를 달고, 또 긴 꼬리 음봉도 달고, 상관없어요. 저는 이 모든 거를 매집봉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누군가가 휴맥스의 이쪽에 있는 물량을 잡아먹는 매집봉이 자꾸 빵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도 밀렸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없고, 물론 잘못하면 대바닥이 오는데 제 입장은,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좀 손절할 마음이 없어요. 이건 더 사야지. 저는 그래요. 월봉에서 이런 데 물렸을 때, 즉 우측산에서 물렸을 때는 무조건 손절을 감행해요. 저는 애초에 사지도 않지만, 그런데 웬만하면 이런 데 물렸다, 그건 절대 매도하지 않아요. 이런 친구는 모아가면 나중에 전기차 충전 이슈가 떴을 때 빵 뗄 수 있고, 이격이 모여있기 때문에 정배열로 돌아가는 순간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시장이 무너졌을 때 휴맥스 같은 종목들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걱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아마 편한 생각으로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RT캐스트도 이 추세가 언제 좋았다 그냥 깨졌죠. 자,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자, 월봉에서 보면 우리가 추세를 얘기할 때는 절대 일봉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큰일 났다, 이거 추세 깨진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추세가 깨진 건 월봉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월봉 장기적으로 추세.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가 주식을 산 자리가 우리가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우하향일 때 산 것도 아니고 월봉 고점에서 산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3, 4% 밀리면 좀 걱정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20개선만 지켜주면 돼요. 어차피 한번 목표가 찍은 거예요. 어차피 맞고 떨어질 자리고, 5개월선과 20개월선 가격인 2,3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RT캐스트는 추세가 좋아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이 잘 올라가는구나. 도화엔지니어링이 어제부터 엄청나게 올리네, 그죠? 근데 DI파는 왜 안 올라가 도대체? 잠깐만 건설기계 보고 올게요. 저도 건설기계를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아까 도화엔지니어링 잘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건설기계 섹터 살아나는구나. 그래, 니들 살아나야 돼. 나의 위신을 살려다오. 너희들 좋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니. 도화엔지니어링. 얘가 나한테 지금 몇 번째로 치는 거야, 지금. 오늘 DI 파워를 비중을 늘렸더니 왜 네가 올라가냐. 잠깐만. 그래, 너도 괜찮아. 너도 사과 한번 쳐라. 어쨌거나 건설주도 한번 볼게요. 이따가 일단은 전기차 충전부터 볼게요. 혹시 걱정하실까봐. 그러니까 도화엔지니어링 같은 친구들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도화엔지니어링이 장기 추세를 깰 수도 있었겠죠. 그죠? 여기 도화엔지니어링을 보면 이 친구가 깨가지고 여기가 올 수도 있어요. 다시. 그렇지만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과 20개월선을 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종목들이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자리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 안 한 게 많고, 자리를 깬 종목들은 제가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해 놓은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 제한 나머지는 둘 갑니다. 자, 휴맥스는 잘 지켜주고 있는 거고, RT캐스트도 전혀 오늘 4%가 떨어지든 어떡하든 난리를 피든 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20개월선, 이 자리만 잘 지켜주면 돼요. 그러면 추세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인 추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 도화엔지니어링처럼 빵 사고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RT캐스트도 홀딩이 맞습니다. 오히려 더 살 기회가 오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싸게 사고 싶어 죽겠는데 드디어 자리가 왔어. 도화엔지니어링을 지금 못 사가지고 3일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샀는데 날라갔네. 이렇게 되는 거죠. DI 파워를 비중 늘렸더니 DI 파워는
자, 휴맥스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이탈한 거예요. 자, 추세는 우하향이 확정이 됐는데 역시나 이전 바닥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는 휴맥스홀딩스도 전혀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자, 주봉에서 자리 깨고 있으면 일단은 사지 말고 이 대바닥을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자리들, 즉 일봉에서 대바닥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날 양봉이라도 뜨거나 5일선이라도 돌파 안착해주면 이때 또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더 추가로 사놔도 역시 휴맥스가 움직일 때 휴맥스홀딩스도 꼭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ST랩을 볼게요. ST랩이 얼마 전에 급등했다고 밀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전 좀 애매하긴 한데 아마 좋아질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이 친구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데 일단 대바닥인 3,800원만 깨지 않으면 3,800원 그건 아니지. 3,800원. 3,800원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앞으로는 아마 좋게 우상향할 수 있는 확률이 꽤 커요. 라고 주봉에서 보면 저번 주에 이제 돌려놨다 이번 주에 깨고 있긴 한데 요렇게가 변곡점. 우리가 어떤 자리를 지지선으로 스스로 결정을 할 때 5개월선 우승 같은 자리 이렇게 밀릴 때가 있어요. 여기 한창 재진 여기 왔다 간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S트래픽도 이걸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일단 최고 맥심으로 밀었을 땐 전저점이지만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저점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여기 4.90원이 되고 크게 위험하거나 시장이 이렇게 밀려도 절대 나빠 보이지 않는 이런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공부를 하고 매수하기 때문에 진짜로 제가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 종목들 안 위험해요, 멤버님들. 근데 제가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렇게 손절하고 라는 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제 원칙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그래서 5개월 선 깨면 비중 축소라고 20개월 선 깨면 손절. 이건 저는 딱 마음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진행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간만 있으면 우리가 산 종목들 전부 다 월봉 바닥권이거든요. 기다리면 다 돌아나가요. 시장이 4%가 3%가 폭락을 해도 월봉 바닥권에 있는데 밀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월봉에서 S트래픽을 이런 데 걸렸다. 월봉 우하향하는 데 걸렸다. 이렇게 내가 여기서 샀는데 우하향하는 데 걸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손절 못하면 위험한 거죠. 여기서 걸렸는데 2, 3%, 4% 깨진다고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물론 대바닥 깨면 위험하긴 하겠지만 실적으로 안 깰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얘기예요. 휴맥스, 알티켓스 다 오늘 3%가 떨어지든 시장이 하도 공포감에 있어서 그렇지 우리 가진 종목은 그렇게 공포에 있을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오래 있어봐서 알아요. 다 돌아나가 이거. 우리 데모 같은 거 우리가 얼마나 속설했는데요. 데모 대친구 1억 5천 나가지고 25%가 30% 빠졌다고 막 쩔쩔매고 대박 났어요. 대박. 데모 날아가는 바람에 얼마 벌었더라가? 70% 먹었으니까 1억 5천에. 아유. 맨날 밥 사주고 저기 점심 사준다고 맨날 올라오고 그래요. 제가 촌에 사니까 올라 밥 사줄게. 내가 더 맛있는 거 먹어. 내가 맨날 그래요. 자, 아이스타가 제 얘기를 자꾸 하지. 자, 어쨌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나의 포지션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항상 그랬죠. 현재 주가의 위치는 월봉에서 봐요. 월봉에서 보는데 내가 산 위치가 월봉에서 고점이라면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떨어진다면 당연히 조심해야죠. 특히 산이 있을 때 우측산은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제 월봉 고점 있는 종목들이 뭐예요? 그러면 자, 한신기기 엄청 월봉 고점이죠. 이런 데에 물려서 우측산에 샀을 때는 이건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위메이드가 됐든 다날이 됐든 월봉들이 최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우측산에 여기서 물렸다. 이런 건 어차피 다 손절하고 본인에 대한 투자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맥스라든가 S트랩, 휴맥스홀딩스 어디 오갈 데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해하셨죠? 다 돌아나가요. 물론 애경산업도 오늘 실적으로 보면 이제 5개선 깨고 내려왔죠. 이렇게 그러면 대바닥 오기는 해요. 이 친구인데 어디 오갈 데가 없어요. 이런 데서 불린 게 아니잖아. 그죠? 다 돌아나가는데 단지 내 포트에 내가 5개선 깼으면 비중 축소나 손절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무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창재지 같은 경우 친구도 제가 원체 비중이 커야 한창재지가 한참 비중이 커서 손절한 거지 다 돌아나가 이거 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한 포지션이 월봉에서 바닥이거나 추세 전환 테너놓고 시장 밀려서 밀리는 것쯤은 그냥 감당하시면 단 시간은 걸려요. 어라님 어서 오세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크게 다 이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고 자, 얼마 전에 제가 영우 DSP도 말씀드렸죠. 자,
자, 영우 DSP도 월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식견을 잘 지켜주고 있죠. 자, 주봉에서 2점 찍었고, 일봉에서도 뭐에서 떨어지긴 했어도 잘 지켜주고 있는 거. 이런 친구들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종목들은 월봉 고점에 있는 애들, 막 밑에서 5배, 10배 이상 올라온 애들, 그런 애들이 우측선에서 만약에 우하향을 탔다. 이런 애들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시장 무너지면 확 무너져요. 근데 우리처럼 월봉 바닥에서 단단하게 사놓은 애들은 오늘 같은 날 좀 밀려도 너는 밀려라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DSR이나 DSR 제강도 저도 뭐 손절을 하긴 했지만 6% 가까이 밀렸다가 DS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억울한 거예요, 지금. 제가 또 원칙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지. 제가 여기서 손절했거든요. 왜냐면 월봉에서 5개에서 밀고 내려온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밀고 팔았더니 여기가 마지막 마지노선인데 뭐 비중도 작고 결국은 지금 2%까지 돌아왔죠. 그러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 왜 그러냐면 아무리 시장이 무너져도 지금 시장 무너지거든요. 시장 무너져도 월봉에서 위치가 여기잖아. 자기가 무너져야겠지. 이런 데 물렸다면 당연히 고민해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많은 멤버님들이 당연히 저도 손절이 어렵고 멤버님들도 손절이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다 말씀드린 종목이 다 월봉 바닥권이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제가 싫은 건 제가 스윙 투자라든 뭔 투자를 하든 간에 시간이 걸리는 걸 싫어하자. 두세 달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렇게 싫은 거야. 그래서 비중을 줄여놓은 것 뿐이니까. 왜냐면 한번 손절 찍고 밑에 쌀 때 사면 그거 다 복귀 하거든요. 자,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전기차 충전소 얘기하다 말고 내가. 자, 아모센스를 보겠습니다. 아모센스는 이 자리를 깨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순번이 5번째는 일단 깼고, 자, 주봉에서 봐도 추세 깼죠. 이제 박스권 하단이 왔어요. 여기 깨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봉에서, 여기 하단이 여기죠, 지금. 요런데, 이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아모센스는 지금 손대는 거 아니에요. 이때 거래량이 터졌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박스권 하단, 즉,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많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휴맥스나 RT캐스트, 휴맥스 홀딩스하고는 틀려요. 휴맥스, RT캐스트, 휴맥스 홀딩스, S트래픽은 월봉에서 원체 대바닥을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는 친구고, 아모센스는 월봉 대바닥이 아니에요. 어중간한 데 있기 때문에 순간 무너지면 확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텍을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손절은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종목을 자기가 얘기한 다음에, 남들한테 얘기한 다음에 그 종목이 떨어지면 자존심상 손절 얘기도 못하고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손절은 창피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손절을 안 해야 될 자리는 월봉대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이지, 월봉 고점이나 아모센스 같은 자랑 중간에서 애매한데, 이걸 손절 좋다고 그랬다가 손절을 못 쳤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잖아요, 남들한테. 그러면 자기 계좌도 손실이고 남들도 손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종목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손절할 자리는 딱딱 손절하고, 그죠? 이렇게 딱 수익맥주 수익 손절하고, 창피할 게 아니라, 야, 나 이거 5개선 깨면 난 위험하게 생각해서 난 손절했어. 이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기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손절은 개인들이 끌고 갈 기법 중에 하나지, 내가 저 종목 좋다고 그랬다가 지금 나쁘다고 그러면, 내가 되게 창피한데, 자존심 상해. 이건 얘기 안 한다.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내 계좌는 박살나고 있는데 뭐가 창피해, 그게. 손절은 우리가 그냥 주식을 하면서 언제든지 그림자처럼 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손절 많이 쳤어요. 자, 손절을 쳐놓으니까 살 종목이 많아졌죠, 지금. 갑자기 현금이 생겼기 때문에 휴맥스도 사야 되고, 한창제지도 5개월선 돌파한 차 가면 다시 사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평단가가 더 낮아졌겠죠. 그럼 쭉 날아가면 예전에 떨어진 거 다 복귀해요. 주식은 대응하는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텍은 부대장 중인 한데, 제가 이 친구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죠. 휴맥스, RT캐스, 휴맥스 홀딩스, S트래픽은 모아가도 되지만, 아모센스 디스플레이텍은 반드시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2,000원짜리가 5배 올라갔잖아. 휴맥스는 밑에서 10%도 20%도 못 올라갔어요. 5배는 고사하고, 이 친구는 5배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5개월 선을 깨면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깨면 손절이고 심하게 밀리면 여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는 손절 안 하고 모아가는 친구가 아니에요. 딱 손절하고 그 다음 보는 거예요. 즉 우측산에 있다는 얘기죠. 좌측산, 우측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주봉에서도 추세를 깨놨는데 단 한 가지 희망을 갖자면, 보통 우리가 수급주선으로 알려진, 자,
수급주선으로 알려진 중요한 수급주선. 일봉에서는 61선이 되고, 주봉에서는 60주선이 되고, 월봉에서는 60개월선이 되는데, 이 60주선을 뚫기도 어렵지만, 지켜줘야 될 때는 칼같이 지켜줘야 돼요. 또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택이 60주선을 언제부턴가 잘 안 깨고 있죠. 요거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지금은 양보했지만, 이거 이탈했을 때 양보 안 하면, 손절부터는 쫙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자, 일본에서 마찬가지 떨어지고 있죠. 깔끔한 종목이 아니에요.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이렇게 4개 정도가 좀 깔끔히 좋아 보이고. 자, 동양EMP도 좀 깨졌는데 이 친구도 아슬아슬해요. 여기 전저점을 지켜주고 돌아나갈 확률이 좋지만 이 친구는 벌써 저번 달에 오고선 깼죠. 근데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자, 주봉에서 박스권 하단이고 이런 데서는 좀 살만해요. 동양EMP 회사는 좀 잘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요 박스권 하단이 오면 이 친구는 도전해볼 만한 친구예요. 요거 깨면 안 돼요. 대신 깨면 칼손절해야 되는데 항상 동양EMP는 예전부터 오래 지켜봤는데 이 자리만 오면 이게 얼마냐면 되게 웃겨요. 이 친구 한 15,500원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그냥 2만원 가요. 15,000원 오면 2만원.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시장 무너져서 15,000원 오잖아요. 그럼 매수를 한 거예요. 기다리면 2만원 가니까. 요게 박스권 매매 기본이에요. 그래서 동양EMP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어차피 좀 월봉에서 어중간하긴 한데, 일봉에서의 패턴이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딱 박스권이에요. 물론 이거 깨면 안 돼요. 절대로. 깨지 않으면 그냥 15,000원에 사놓으면 2만원 가고 15,000원에 사놓으면 2만원 가요. 수익률이 꽤 좋아요. 이 친구. 박스권에서. 제가 오래 지켜본 친구를 아는 거예요. 동양EMP까지는 본란하고. 자, 포스코 ICT도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간신히 지켜주고 있죠. 요거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월봉에서 가격이 낮죠. 싸잖아. 이런 데서 물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1060포인트에서 지금 800피까지 몰릴 동안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은 물론 시장 여전 여기까지 오겠지만 아직은 괜찮은 거고.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봤는데 추세 깨고 있죠. 여기까지 올 거예요. 박스권 하단이 오나 바닥이 오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자, 일봉에서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근데 이 앞에 포스코가 붙었잖아요. 그죠? 오래님 고맙습니다. 올해는 오늘 큰 재미 없으셨잖아요. 올해는 수익 나서 주셔야 돼요. 후반에 좋아질 거예요. 꼭 수익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보게 되면 5개월선이니까 괜찮으니까 휴맥스, RT캐스트, 휴맥스홀딩스, STFP, 동양EMP, 포스코 ICT는 아직 괜찮은 거예요. 자, LG 헬로비전을 봅니다. 안 그래도 LG 헬로비전을 엄청나게 사고 싶었는데 왔어요. 드디어 왔어. 드디어 LG 헬로비전이 드디어 사고 싶은 자리가 왔어요. 자, 저는 이 친구를 어디서 사고 싶었냐면 LG 헬로비전은 완벽하게 추세의 전환과 턴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5개월선과 20개월선을 안 깨면 무조건 매수해야 될 만한 종목인데 정확하게 왔어요. 이 친구가.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이전 지켜주고 있죠. 자, 일봉에서 봤을 때 오늘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한 매수하는 게 좋아요. 물론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는데 LG 헬로비전 같은 친구들을 오늘 같은 날 매수해 놓으면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LG 헬로비전은 우리도 예전에 알고 있었고 저도 이 친구 손절 친 종목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개인들이 어디서 많이 물리게 됐었냐면 되게 간단한 원리 갖고 있었는데 다 시장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다 시장 탓한다고 하는데 뭐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때 1065포인트를 갔을 때 LG 헬로비전이 엄청 좋았었어요. 디즈니 관련주로다가 그거 뚫기 어렵다는 60개선을 뚫었기 때문에 날아갈 줄 알았거든요. 야, 근데 이거 깨가지고 무너지더라고요. 손절 쳤는데 겨우 저도 손절 잘하니까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즉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되고 제 나름대로는 좀 깔끔하게 한 번 더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LG 헬로비전은 반드시 관심 갖고 보셔야 되고 이쁘죠? 그죠? 좀 추세가 잘 살아있잖아. 물론 이거 깨게 되면 받아보니까 조심해야 되고 시장이 그렇게 밀려도 지금 지켜줄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앞전에 대량 거래가 엄청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뛸 수 있어. 잘 보셔야 돼요. 단지 좀 이렇게 이제 그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짧아가지고, 원래 이제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이 짧으면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푹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등해서 땅 뛰면 일단 차익실 나오고 기다리긴 하요. 어차피 또 떨어져요. 기간 조정이 짧아서 그래. 왜 그러냐면, 일봉에서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의 길이가 짧으면 바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눌림목 줄 때가 많아요. 지금은 LG 헬로비전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관심 갖고 한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밑에서 많이 올라오나? 코스닥 돌아 나가나? 코스닥 붙겠구나. 다행이다. 그죠? 코스닥 많이 붙겠네. 자, 어쨌건, 원익 PNE를 봅니다.
자, 원익 PNL을 보면 이 친구가 예전엔 전기차 충전 관련 대장주였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조심하라고 그랬죠. 여기 깼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원체 많이 올라온 친구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기차 관련 대장주라 하더라도 추세를 깼기 때문에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뛰면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대장주였던 애들이 많이 뛰나가요. 이게 엄청 대단했었어요. 원익 PN이 하면 아주 지금은 이리 있지만 예전에 어땠냐면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대단해요. 이 친구 엄청 갔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도 좀 기간 조정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안 깨야 되기 때문에 5개월선 첫 번째 이탈했다는 얘기는 경고가 돼요. 두 번째 못 들어주면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대기하는 게 좋아요. 자, 주봉에서 봐도 중기적으로 우리가 수급주선으로 알려진 아까 말씀드린 60주선, 그러니까 수급주선 말씀드렸죠. 일봉에서는 61선, 주봉에서는 60주선, 월봉에서는 60개선이 되는데 이 60주선을 절대 하단으로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즉 이번 주에 이거 깨게 되면 무조건 밀리니까 굉장히 원익 PNL 조심해서 봐야 되고, 물론 대장주라 빨리 떠나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모아가려면 요렇게 그래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거, LG엘로 위전 바닥권에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 LG엘로 위전, 휴맥스, RT캐스트, 휴맥스홀딩스, S트래픽, 동양 EMP, 포스코 ICT 정도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롯데정보통신 제가 추세 완전히 깼다고 그랬죠. 이 친구는 자기가 본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인수했어요.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근데 제가 5개월선 깼을 때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월봉에서 대바닥권이 아닌 다음엔 깨면 손절 못하면 이렇게 돼. 지금 추세 완전히 깨진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주봉에서도 바닥 깼고 박스권 하단. 이 박스권 하단 제가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오늘 강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이 맞는 거고 했었으면, 자, 일봉에서는 이제 기다려야 돼요. 자,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박스권 하단을 완전히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5주선의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는 기다립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더 밀릴 수도 있고 바닥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하는 게 맞고, 전기차 충전 관련소 연결돼 있긴 한데 자기가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수한 것 뿐이에요. 그걸 회사 하나를 샀어요. 자, 현대퓨처에도 똑같이 전기충전소 관련주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친구들은 바닥권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도 해놓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다 안 깨고 있죠. 이렇게 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유일하게 현대퓨처에서는 완벽하게 우하향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가 전형적인 하단이죠. 추세 우하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의 대바닥에 있는 것 같아도 역시나 깨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 친구도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는 보지 않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나 계속 전저점 쓰고 있죠.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친구는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오늘이 얼마 안 떨어지고 다른 친구들은 많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 이 친구는 얼마 안 떨어졌네요. 그러면 이 친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자,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추세가 완전히 깨졌죠. 5주선에 돌파 안착을 할 때까지는 역시나 패스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라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렇게 위에 있는 이 5종목 중에서 내가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보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